예, 안녕하세요. 정길의 생각의 정길입니다. 브랜드 뉴데이 스파이더맨 보고 왔습니다. 보고 나서 하루 지나서 이제 좀 생각을 정리하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나 저의 감상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뭐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그 나머지 이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절친이었던 친구와 그 기억을 지우게 되죠. 그러니까 전편에 대한 이해는 딱 요 정도만 하고 그냥 이제 브랜드 뉴 데이를 이렇게 시청을 하면 사실상 뭐 이어져 있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핵심 축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그 상실감을 잊기 위해 어, 친절한 이웃, 네, 친절한 영웅, LA의 친절한 영웅으로서 계속 사람들을 구하고 선한 일을 계속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고독한 삶을 사는 거죠.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되게 고독해 보이는 사람들. 뭐 인간은 다 고독하지만. 그러니까 일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일, 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워커홀릭처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되게 열심히 산다.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물론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그런 캐릭터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을 지탱하는 게 그 일이구나. 일 말고는 다른 그 무엇이 되게 공허해서 저렇게 매달린 건 아닐까 하는 뭐 저만의 이렇게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데요. 딱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인물로서 스파이더맨이 그려집니다. 이 작품에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되게 특별한 존재잖아요. 영웅이니까. 거미 DNA를 가지고 있는 영웅인데. 그 소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지워진다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물론 그 사람을 지킬 수야 있겠지만,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스파이더맨이 이제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그걸 일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사람을 이제 계속 구하고, 이제 이렇게 친절한 이웃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공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별을 했다 칩시다. 뭐 우리 뭐 흔한 유행어 가사 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놔줬다 이런. 그럼 이제 친구들은 개소리하고 있네. 중이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랑도 존재해요, 진짜 실제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보내줘야 한다라는 거. 이거 그 남자들의 그 되게 그 정서 있잖아요. 그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나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 기본적으로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사랑할 때 이제 그런 감정들이 있죠, 지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현실은 정말 시궁창인데 이 사람은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 여자는 또 날 보고 괜찮다고 얘기해. 그 나는 뭐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로 얘기하면 그렇죠. 가진 게 없어. 행복해질 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사실 그 자본만이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마음이 시원하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부정한 일이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랑의 로맨스를 간직한 채 떼부자가 되는 뭐 소설도 있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위대한 개츠비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이제 너무 슬퍼요. 이 여자친구를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몰래 찾아가. 찾아가는데 다른 남자랑 키스하고 있네. 근데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나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넌 날 사랑했지만 이제 날 모르는데. 다른 남자, 이게 이제 스파이더맨은 그걸 보고 이제 현타가 옵니다.
여기서 이제 스파이더맨의 어떤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상징성 있게 좀 다뤄지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거미는 3번 탈피를 한대요. 뭐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곤충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탈피하고 나면 되게 성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탈피를 하려고 할 때는 되게 약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거미의 어떤 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그러니까 탈피를 해야 되는 말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의 어떤 질풍노도 같은 시기? 예, 요런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스파이더맨으로서는 더 좋은 영웅이 되려는 그 과정인 것처럼 보이죠. 되게 재밌죠. 그래서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 브랜드 뉴덴에서는 한 번의 실현이었으니까 또 두 번의 실현이 더 남았나 보다. 이렇게 시리즈를 또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제가 마블 영화보다는 사실 DC 쪽의 그 팬에 가까운데, 왜냐면 저는 그 영웅의 되게 화려함, 뭐 액션, 이런 것보다는 영웅이면서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으로서 이제 고뇌한다라는 점. 영웅의 고뇌가 좀 서사적으로 좀 드러났을 때, 저는 거기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좀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배트맨 같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어둡잖아요. 어둡지만, 배트맨의 영웅적 서사 뒤에 가려진 그 개인만의 서사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이라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적인 고뇌들. 그러니까 영웅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모를 봤을 때 더 좀 뭐 연민하게 되고 뭐 응원하게 되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히어로물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인간적 고뇌. 대표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도 그렇잖아요. 조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캐릭터인데 사실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잖아요. 뭐 이게 이제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영웅물이 참 재밌거든요. 스파이더맨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마블에서 그런 면모를 부각시키니까요. 인간적인 면모.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그 거미 인간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그냥 한 인간의 이게 사랑적 서사로 놓고 보면 이별했고 그렇죠? 얼마나 쓸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서들을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웹싱을 통해서 이제 빌딩 사이사이를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린 MJ를 품 안에 안고 MJ한테 이제 진실을 원래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수 때문에 MJ가 알게 되고 MJ가 그걸 알았다고 해도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딱 듣고 MJ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좀 데려다 줄래? 그러니까 차이고 나서 이제 데려다 줄래를 당한 거예요. 되게 잔혹하죠. 근데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쓸쓸히 보냅니까? 당연히 이제 껴안고 웹싱 해가면서 이제 바래다 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싱 같은 경우는 빌딩 사이에 딱 거미줄 설치하고 막 신나게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MJ를 안고 거미줄을 당기고 끊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가 입으로 계속 말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미줄 나와라, 멈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쓸쓸한 어떤 동작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MJ를 향해 내 마음이 갔다가 아 그러면 안 돼, 다시 놓고 하는 것을 되게 의주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좀 되게 슬픔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남자는 근데 뭐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비단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인간이 성장하는 건 그런 상실감에서 우린 소중한 무엇을 잃고 나서 이렇게 되게 미련을 가지잖아요. 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안 헤어지지 않았을까? 열심히 해볼 걸. 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얘를 사랑했나?
뭐 이런 미련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뉴데이는 스파이더맨의 성장기인데 이 상실 안에서 스파이더맨이 겪는 고뇌 속에서 스파이더맨의 어떤 특별함, 그러니까 이제 영웅이잖아요. 히어로잖아요. 영웅이라는 어떤 특별함. 너 그것 때문에 너 사랑받는 거 아니야. 그냥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그 숙모의 말에 어, 스파이더맨은 더 나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말 있잖아요. 뭐 스파이더맨에게 두 가지 측면으로서 그 말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 책임감. 그러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을 했던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의 존재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숙모의 존재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능력을 얻고 나서 초인적인 힘을 얻고 나서 되게 두렵다라고 하고 있었던 스파이더맨을 위로해준 게 이제 숙모거든요. 너의 특별함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힐 수도 있다. 너 지금 두려울 수 있어. 근데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특별함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다. 때론 그 특별함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너의 존재 자체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교과서적인 위로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좌절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붙잡아줬던 말이 이제 숙모의 말이란 말이에요. 메이 숙모의 말이었죠. 스파이더맨은 그 아픔 속에서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되게 뭔가 철학적인 느낌의 어떤 메시지를 이제 배너 헐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미 유전자가 계속 그 실현 때문에 그 이제 탈피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인 거죠. 자신의 능력이 깨어나고 거미의 DNA가 너무 급격하게 늘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기 힘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을 해야 되겠으니까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 DNA를 억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면이라고 생각한 것을 억제한다라는 측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자기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배너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헐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거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되게 입체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면이 나쁘게만 존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나쁨이 있어서 좋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함인 거잖아요. 특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함은 단순히 영웅의 히어로적인 어떤 DNA가 아니라, 거미 DNA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엔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특별한 사람이죠. 왜냐면 이제 백인들이 막 많은 커뮤니티 사이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인종적으로 되게 특별한 거잖아요. 그쵸? 그게 뭐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소수자들을 향한 뭐 차별적인 언행이나 폭력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그게 옳다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인종차별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공격성을 제외해놓고 내가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내 피부색이 원망스럽고 저들의 커뮤니티 깨지 못하는 나의 특별함이 저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럼 난 이걸 지우고 싶겠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근에 대해서 배너 박사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그게 좋고 나쁨을 네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건데?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미 DNA를 계속 억제하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그것을 MJ가 보고 MJ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괴물한테나 적용시킬 법한 방식 아니야?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이 DNA가 거미 DNA가 너무 강하게 됐을 때 겪은 일들을 네가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난 괴로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MJ는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그렇지 않던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제가 이 영화를 한 줄 평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물론 제목으로 또 붙일 건데요. 소수자들을 위한 영웅의 인간 찬가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이 차별을 당했을 때, 그리고 뭐 성 정치의 혼란을 겪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성을 다시 새롭게 정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소수자들이죠. 약자들인데. 왜 약자냐?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되게 보수적인 어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사실 뭐가 옳다라고 극명하게 뭔가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고민을 제가 한 십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되게 보수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과 여에 대한 어떤 성별의 기준점이 명확하고, 전 철저히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근데 좀 예전보다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좀 열린 사고를 좀 하게 되긴 했는데, 이제 트랜스, 이렇게 성 선택하시는 분들, 뭐 그런 선택들을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이해하고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고민이 많아요. 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은 자기가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특별함이, 어, 나쁜 것이라 규정하게 되는 거죠. 규정하게 되고 그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함은 특별함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자체는 근데 그게 비극의 원천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스파이더맨이 LA의 친절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거미 DNA가 더 많아짐으로써 이제 되게 강해지고 그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억제시킨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접근 자체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함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소수자든 어쨌든 그거는 그 사람에게 뭐 인종차별 당할 일거리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지. 그렇게 욕한 사람들의 문제지 너의 특별함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스파이더맨의 그 브랜드 뉴 데이는 되게 교조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되게 옳은 말을 옳게끔 이렇게 거부감 없이 어, 주입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라는 느낌이 들어요. 보는 내내 마음은 되게 막 짠하기도 하고요. 응원하게 되고. 스파이더맨이 가지는 어떤 영웅성은 그 능력에 비해 그 현실은 되게 좀 뭐랄까요. 특별함이 없잖아요. 일반 시민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뭐 대단히도 브루스 웨인처럼 부자이거나 뭐 아이언맨처럼 막 뭐 기업의 총수거나 뭐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평범한 이웃이잖아요. 우리 그 친근한 이웃이죠. 그런 이미지로서 스파이더맨이 그 마블 코믹스에서 인기도 많이 얻고 저는 그 강점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면모가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봐요. 스파이더맨이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죠. 야, 네가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 그거 너한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 너의 특별성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억제한다라는 거 그 근간은 뭐야? 그게 나쁜 것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더맨은 상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외피를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가두고 있는 그 외피를 벗기 위해서 그 배너 박사의 질문과 사랑했던 MJ의 그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건 좋고 나쁘고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 존재죠 존재. 인간 휴먼이잖아요. 휴먼 빙이잖아요. 존재하는 거죠 존재. 그냥 존재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자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차별적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도 그 특별하다라고 봐주는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사람인 거죠.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 스파이더맨이 영웅적 면모를 보일 때 막 불난 곳에 들어가서 시민들 막 구하고 차에도 치이고 지하철 멈추려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시민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스파이더맨의 영웅적 서사를 보면서. 그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할 때 그조차도 뜨겁다라는 것을 모를까? 괴롭지 않을까? 너 대신 차에 치였을 때 걔는 영웅이라서 안 아플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 말고요. 다른 영화에서 이제 그 스파이더맨을 얘기할 때 한 시민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기가 큰 힘이 있으니 그 책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도 저는 되게 멋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히어로적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멋있죠.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 아닌가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 요즘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말로는 떠들죠. 자기가 무슨 되게 정의로운 척. SNS에서는 또 그런 정의를 막 전시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면 그런 되게 정의로운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사느냐? 그런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전 그런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하죠, 이 시대는.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도 그런 영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라고 느꼈던 분이 그건 것 같아요. 되게 철학적인 질문 아니에요? 나의 특별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특별함 때문에 자신을 자학하게 되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야, 너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나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 그렇다고 너의 특별함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참 되게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가져야 될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너 나 왜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슬픈 건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확인받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약한 인간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이 댓글들이 없고, 이렇게 조회수가 없으면 되게 장난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되게 저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네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면모도 사랑해. 그게 어떻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스파이더맨이 그런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말은 그 메이승무의 사랑이었죠. 근데 이거는 전 인류가 가져야 되는 어떤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수자를 향할 때. 피부색이 다르다 하여, 일반론적이지 않다라고 하여,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우리가 공격적일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메시지를 너무 잘 담았다, 이 영화가. 지금 뭐 되게 극찬만 한 것 같은데. 그 반대로 좀 단점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마블 히어로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상 화려한 액션이거든요. 근데 액션의 그 러닝 타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브랜드 뉴데이 예고편을 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고 예고편에서 나온 액션이 다다. 라는 게 너무나도 좀 슬펐다. 물론 이 내용은 당연히 그 영웅적인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게 전부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나쁘다고 규정하고 그 DNA를 억제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도 나임을 깨닫고 그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각성한 스파이더맨이 보여주는 액션은 아니 좀 서사가 길어야 그 액션 씬은 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카타르시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 짧아요. 영화의 런닝 타임은 2시간이 넘어가는데 액션 씬만 놓고 보면은 그닥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돈을 쓸 거면 거기도 돈을 짱짱하게 투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들고요. 음. 그 외적으로는 뭐 내용이 되게 평이하죠, 서사가. 그러니까 자신과 비슷한 상실을 겪은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그 지인을 만나게 되죠. 그 지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지인을 그 자신을 위로해줬던 메이 숙모의 말로 지인의 삶을 위로하죠. 그러니까 이거 곧 자기의 각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이 골자가 있으니까 이 골자가 훌륭했고 그걸 풀어내기 위해 너무 뭐 서사가 뻔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풀어냄이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건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칭찬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 스파이더맨의 앞으로의 시리즈가 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블한테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야, 네가 PC를 하고 싶고 어? 정치적 올바름을 그러니까 메시지를 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전보를 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요번 거는 좋았다. 야, 마블 요번 건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요번 거는 좀 억지스럽지 않았네. 되게 교조적이지 않았어. 나름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마음을 심어줬던 것 같아. 이 정도면 좀 훌륭하네? 예, 요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블이 알겠어. 그 뭐 정치적 올바름 알겠어. 너희들 PC 중에 알겠다고. 근데 이제 원작을 훼손하거나 근데 PC라는 것도 그 작품이 재미를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마블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이제 줄 수 있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작품을 위한 작품성 안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말하고 싶은 거와 정치적 올바름을 말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전제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좀 생각을 마블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오랜 고민을 한 결과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앞으로 둔 게 아니라 스파이더맨의 인간적 고뇌 안에서 꺼낼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담았다. 이것은 참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뭐 만약에 이 작품을 보러 갈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 나는 액션씬 그래도 뭐 이렇게 많지 않아도 좀 뭐 좀 있고 화려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좋아해. 유치하지만은 않은 그런 스파이더맨인 것 같아. 난 이거 봐도 후회 좀 안 할 것 같아. 액션씬 뭐 좀 부실하더라도.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만족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마블에게 기대하는 어떤 화려한 효과라든가 그 액션 씬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양, 그 밀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면 좀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한 줄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소수자들을 위한 영웅의 인간 창가. 아무튼 브랜드 뉴 데이. 어, 전 재밌게 봤고요. 메시지도 좋았고요. 영화의 어떤 포장, 그 비주얼라이징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 뭐 훌륭했고요. 단점, 액션이 너무 짧다. 각성한 스파이더맨의 어떤 그 전율을 더 오랫동안 좀 집중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었다. 끝입니다.